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들을 대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다가 한국인을 알면 알수록 그런 모습들이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해가고는 있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거나 이를 가지고 우쭐대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항상 겸손하고 돈 자랑하지 말라고 교육받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이런 성격이 한국의 급성장과 마주하면서 외국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고도 합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한국은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고 실제로 수많은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노력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외국인들 입에서 한국인들은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이런 성격이 지금 한국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유로 뽑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잘난 걸 몰라서 계속 노력하고 특히 다른 나라들에게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기 싫어서 더욱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처럼 급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애국심도 뛰어나기 때문에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한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하고 이런 결과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한국인들이 한국이 잘난 걸 알아서 우쭐대고 만족했다면 한국 역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성장이 멈췄을 것이고 절대 지금의 한국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역시 한국 사람인 저는 그래도 한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마구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김연아처럼 한국을 해외에 알려 국위선양하는 걸 보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뿌듯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이 미국 수영 선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국인들처럼 국위선양을 했다고 뿌듯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이 아직은 약소국이라 그만큼 뿌듯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인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이런 생각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볼 때마다 어떻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고 두 나라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아온 역사를 가졌지만 그들과는 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일본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문화 사대주의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중국은 자신들이 지구의 중심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의 김치나 독도 등 문화적인 유산들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원래 친구 사이에서도 조용히 있으면 계속 건드리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런 친구를 건드렸다가 나중에 아주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고 성장 목표를 세웠다고 해. 역사적인 감정을 제외하고 일단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먼저 선진화를 맞이한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일본은 이고야 만다는 한국인들의 집념이 지금의 성장을 만들어낸 원동력 중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비교당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개인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도 포함되지.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비교당하기 싫어할 뿐 그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 믿을 수 없는 노력을 쏟아부어. 한국 친구들을 보면 때로는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쟁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만큼 열심히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야.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사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여가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아무리 자기 잘난 걸 몰라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게 무의미한 노력이라면 바보 같고 멍청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손흥민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에 몇백 개의 태극기가 보인다.
그런 모습만 보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거의 스포츠 스타 한두 명밖에 없어서 저렇게 열성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에는 세계적인 스타가 넘쳐났다. 나는 한국인이 잘난 걸 모른다기보다는 주변의 경쟁자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잘났다의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지식이나 능력이 높아질수록 그 나라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논리다. 한국의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의 장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바보같이 행동하지만 가장 바보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엄청 강대국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똑똑한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티를 안 낼 뿐이지. 한국에서는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해외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절대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걸 알고는 해. 겸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굳이 과시하지만 않으면 되지 왜 자기의 장점들을 숨기냐고 말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겸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가시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의 겸손은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한국도 언젠가는 유럽처럼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올 건데 그건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씀씀이가 커지는 것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자신을 개발해야 하지만 당장 돈이 많으니 돈을 쓰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을 잘 모르는구나. 물론 돈은 어디에서나 최고지만 한국인들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럴 일은 없다는 뜻이지. 유럽인들과 한국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여유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한국인들은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계획한다. 그만큼 한국의 발전이 빨라지는 거야. 유럽에 비해 한국은 작은 나라에서도 평생을 다녀도 못 볼 정도로 수많은 관광 명소가 있어. 주말 국내 여행만으로도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진짜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가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난 걸 알지만 모두가 완벽하게 겸손한 건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 한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 집은 휴대폰부터 모든 가전까지 다 삼성이야.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한국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더 노력하는 모습이 바보 같다는 주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